네, 안녕하세요. 가인텍스의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우리 연말정산 핵심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있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줄이는 거고,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 두 가지 항목, 마이너스가 되는, 마이너스는 커질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 작아지겠죠? 예,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10만 원, 그러면 그냥 10만 원 환급액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이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우리 보통 얘기하는 무슨 안보험, 뭐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런 보험회사에서 가서 이제 드는 이런 보험들이 이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건 보시면 이 직장인들 근로소득자가 납입하는 이 보장성 보험 밑에 보장성 보험 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가 이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이라고 하면 이 혜택 대상은 아니에요. 예, 보장성 보험만 말 그대로 보장성 보험만 보험료 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보험을 들고 내가 보험료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보험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들어야 돼요. 그 공제 대상 옆에 보시면 보장성 보험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보통 이렇게 세 명으로 나눠지거든요. 계약자는 흔히 말하는 뭐 계약을 한 사람이지만 우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면 보험료 보통 내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수익자는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에요. 보험료 내는 사람과 나중에 문제가 뭐가 사고가 터졌을 때 보험금 타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달라지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뭐 변론으로 하고 타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내는 사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는 뭐냐면 보험이라는 게 어떤 사고, 뭐 질병 이런 게 발생하면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병이 발생했냐? 누구한테 사고가 났냐? 이게 중요하죠. 보험을 들어 그냥 우리 가족 사고 났으니까 보험금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고 지정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병 났을 때 보험금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사고 났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를 제가 암보험을 드는데 이 피보험자를 저로 내가 암 걸리면 보험금 타야지라고 해서 들 수도 있고 내가 보험료는 내지만 내가 가장이고 혼자 외벌이다. 가족들은 어차피 뭐 경제적인 능력은 없고 내가 다 부양을 하는 상황. 내가 보험료는 내지만 배우자가 암 걸렸을 때 보험금 그 치료비를 위해서 보험금 탈 수 있게 보험을 들어놔야겠다. 내 자녀가 암 걸렸을 때 치료비를 위해서 보험금 탈 수 있게 해놔야겠다. 라고 한다면 피보험자를 배우자, 피보험자를 자녀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보험을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하는데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공제 대상이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앞에서 봤던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연령, 소득 요건 충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해놔야지만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자여야 돼요. 제가 연말정산하고 제가 소득공제 받으려고 한다면 이 보험료 공제를. 그런데 계약자를 혹시 다른 배우자나 다른 사람으로 해놨어도 내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을 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이 아니라 을이죠.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이거를 내가 납입을 했을 경우에 이 보험료 공제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를 이렇게 내면 무한정 다 공제 대상으로 봐주느냐, 공제를 해주느냐? 그건 아니고 역시나 한도가 있죠. 예. 각 보험 구분별은 바로 위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 구분별로 각 연 100만 원까지만 해줍니다. 100만 원. 100만 원까지만 보험료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을 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가족이 어쨌든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을 가입해서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을 텐데 대부분 한도에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뭐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도 여거에 대상이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만 해도 뭐 금액이 100만 원 기준으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채워지고 또 뭐 보험 차종에 따라서 그냥 보험 자체가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아예 그냥 자동차 보험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이 보험료 그리고 뭐 한 월 납입하는 실손보험료 한 뭐 8만 원, 10만 원짜리 하면 그냥 100만 원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한도에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료를 1년 동안 낸 금액, 보장성 보험으로 낸 금액을 합쳤더니
100만 원이 안 된다. 80만 원이다. 그럼 8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 150만 원이다. 그러면 한도에 걸리니까 1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그냥 세액 공제 되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고 밑에 세액 공제액이 그럼 얼마냐? 그렇게 공제 대상 금액 80만 원 또는 100만 원 나왔죠? 그거에 12% 곱한 금액. 100만 원이라고 하면 12% 곱했으니까 12만 원. 12만 원이 세액 공제액이 되고 그게 결국 내가 환급액을 그만큼 더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다. 조금 더 높아졌죠. 네. 밑에 한번 비고 보겠습니다. 비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계약자가 내가 아니라도 실제 내가 보험료를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뭐 어떻게 입증할까요? 보통 계약자 이름으로 안 하고 계약자는 뭐 다른 사람으로 했는데 보험료를 내가 낸다면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 보통 되도록 만들어 놓겠죠. 뭐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맞벌이 근로자 부부인 경우에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인 경우에는 둘 다 근로소득자잖아요. 부인과 이제 남편이 남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보험을 들어주는데 말 그대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 와이프한테 와이프 뭐 암 걸리면 뭐 보험금 나올 수 있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연봉이 좀 높으니까 해서 와이프를 피보험자로 해서 내가 보험료 내는 이제 이런 보험을 가입해서 암보험을 이제 들어서 내고 있는데 이게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본공제 그러니까 피보험자 이제 배우자죠. 배우자가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되는데 맞벌이라면 당연히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안 돼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넣어서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보험 중에 피보험자를 여러 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피보험자는 뭐 배우자, 종피보험자는 뭐 내가 암 걸렸을 때도 받을 수 있게 뭐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종피보험자는 본인 이렇게 한 경우 그러면 주피보험자만 보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일단 지금 두 번째 이 비고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주피든 종피든 피보험자가 여러 명 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남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료를 지출했으나 부인이 공제를 받은 경우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게 앞에서 우리 추가 공제, 인적 공제에서 추가 공제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과 좀 비슷한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한 명 있는데 이제 둘 중에 자녀를 누가 부양가족으로 넣을지 이제 둘이 논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남편이 뭐 넣기로 했어요. 내가 넣을게. 둘 다 동시에 넣으면 안 되니까 넣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기본공제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를 피보험자라는 보험도 가입하겠죠. 얘가 병 걸리면 뭔가 나와야 되니까 가입을 했는데 그거를 내가 가입해서 내가 보험료 냈으면 상관없는데 배우자가 만약에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보험료가 배우자가 뭐 보험은 내가 들게. 나도 돈 버니까. 넣었어요. 계약자가 되고 보험료 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할 때 어쨌든 기본공제 대상자, 뭐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녀잖아요. 연령 요건 다 충족하고 하니까 걔를 위해서 보험 가입하고 넣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보험료 공제 받아야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내가 넣었으면 내가 보험 가입한 경우에 나만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하는 말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어야 돼요. 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안 넣었으면 걔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결국 부부끼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를 내가 연봉이 높으니까 내가 자녀를 부양가족 공제로 할게, 넣을게 라고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보험료를 낸다? 사실 뒤에 나오는 의료비, 교육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보험료 낼 때는 내가 가입해서 내가 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이제 근로자고 배우자는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아주 잘 돼요. 사업이 아주 잘 되는데 세금이 그러니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논의를 할 때 배우자가 내가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세금 많이 내니까 우리 딸은 내가 넣을게. 기본공제 대상자로 내가 넣을게. 아주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배우자 공제 이렇게 넣었으면 그렇게 되면
얘 보험 가입하는 거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었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내야겠네? 라고 해가지고 사업자인 그 배우자가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낸다. 그런 경우 어떻게 돼요? 사업자는 보험료 공제 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공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나는 근로자지만 내가 낸 게 아니니까 난 역시 못 받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을 누가 넣을까 할 때는 소득이 큰 사람으로 넣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와 근로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얘에 대해서 다른 뭐 지금 보험료 얘기하지만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결국 다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소득이 좀 작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부부 중에 근로소득자인 사람이 부양가족으로 넣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업자인 사람이 넣어버리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서 150만 원에 대한 혜택은 좀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비 본인이 아무리 내봤자 공제 못 받고요. 나는 근로자인 본인은 내봤자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못 넣기 때문에 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가족끼리. 대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비고의 마지막에 나온 부분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